최주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에서 약 20여 년, 그리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과 한 5년 정도 같이 일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어떤 일을 기획하고 있는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였고요. 어린 시절의 또 꿈과 청년기 시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똑같은 공통점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예술적인 그쪽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그림 그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화폭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다는 그것에 저는 이제 그 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트레이너의 길은 어쩌다가 들어선 길이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특별한 목표의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는 트레이너라는 자체도 없었고 스포츠 이야기라는 것도 굉장히 미미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 발걸음이 저를 인도한 분이 있어서 스포츠계로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 길이 저의 평생의 길이 되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의 현재까지를 만들어준 하나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첫 발을 디뎠을 때 그곳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에서 하는 그 물리치료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난감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제 은사님과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1호 아슬레틱 트레이너일 거예요. 서기련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쪽의 길을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 테이핑이라든가 선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가서 제가 고작 조금 얻은 그 지식으로 카타르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미국에 가서 또 스포츠 메디신 쪽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매년 한 번씩,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에 가서 제 친구한테 가서 재활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돌아다녔던 거, 그 다음에 스포츠 현장에서 막 움직였던 거, 그 열정들이 자꾸 모락모락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현대 야구단을 창설하면서 트레이너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시를 했고, 그때 캐리어가 10년이었으니까 그 당시 캐리어 10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오케이를 했죠. 근데 거기에 지원서를 내고 있는 사이에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축구대표팀 좀 맡아달라고.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야구팀 너 참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대표팀에서 한번 일해보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타르의 10년이 저에게는 정말 초석과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매년마다 한 번씩 가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재활 공부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한국에 왔을 때 치료라든가 재활을 아주 완숙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양의 관리를 가졌고, 그러니까 선수를 토탈 케어를 하기 시작했죠. 선수가 자고 일어나서부터 쉬는 과정, 재활의 과정, 치료의 과정, 밤에 또 치료하고, 그렇게 토탈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음식도 미리 날아가서 과연 선수들의 식단이 맞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관여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저가 한 2년 정도 메뉴를 그들이 짜면 요건 빼주고,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 위주로 좀 해줘라, 단백질을 좀 위주로 해줘라, 이제 메뉴를 짜오면 제가 검토를 하고 영양사와 더불어 미팅도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관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잘해서 그냥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영양사와 주방장이 아주 잘 그 컨비네이션을 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정말 그 어느 나라 축구팀이 우리 파주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방문했을 때 음식을 접한 사람들은 최고다라는 그런 찬사를 항상 했고, 영양사와 주방장 분이 계속 더 좋은 요리,
같은 단백질이라도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더욱더 입맛에 맞고 좋은 양질의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그 당시에 그 뜨거움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감동이 나고 그때 뛰었던 선수를 만나면 그때 기억들이 소록소록 나고 황선홍 감독 하면은 그 눈도장에 피났던 거 그 흘러내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리고 홍명보 선수는 페널티킥 마지막에 차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훈재 선수 같은 경우 페널티킥 맞고 쓱 이렇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럽니다. 이동국 선수죠.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선수를 똑같이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동국 선수가 2002년도에 마지막 23명 엔트리 뽑을 때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동국 선수가 참 잘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동국 선수가 아마 제외됐었나 봅니다. 근데 대구에서 그게 발표가 됐는데 부모님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위로의 말씀밖에 못 드리고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그 독일 월드컵에서 갈 때 하루 전날 평가전에서 전방 14인대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 출전했잖아. 그리고 또 남아공 월드컵 때도 있죠. 하루 전에 평가전에서 햄스트링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또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남아공 월드컵 때는 나이가 이제 맥시멈이에요. 월드컵 출전하기에는 마지막 찬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하여 또 치료했고 본인도 의지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그게 다 맞았나 봐요. 그래서 3주 만에 완벽하게 치료되고 정상적인 그 시합을 뛸 수 있는 컨디션을 됐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월드컵 그 어린 나이에 참가하고 마지막 월드컵이 된 남아공 월드컵에 다시 한번 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반지 키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탈리아전에서 역전골을 터뜨리고 반지 키스를 했는데 그 선수가 그 이탈리아의 그 프로페셔널 팀에 소속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팀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선수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선수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월드컵이 다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정환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환이한테 정환아 너가 연습할 곳이 특별히 없고 그럴 곳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러면 나하고 한번 하자.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올랐을 대로 올라서고 인지도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한 2주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하시죠. 운동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파주로 매일 다니면서 연습을 정말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냥 끝나고 나면 대자로 잔디에 누울 정도로 하늘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고 아시안 게임이 그 해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안 게임으로 수집하게 됐고 안정환은 조금 공백이 있다가 일본 팀으로 갔었는데 일본 팀에서 그래도 몸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팀 소집되었을 때 공항에서 인터뷰했을 때 누가 가장 보고 싶냐 했을 때 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람이 느껴지고요. 박항서 감독님과 인연은 한국에서 그 감독님 생활하면서 선수를 이제 부상 관리하고 부상 선수가 생기고 그럴 때 저한테 선수를 보내줬고 저는 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리턴 또 스포츠를 해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한테 협조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베트남의 스포츠 이야기의 현장은 너무나 취약해요. 가서 그들과 접했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하노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하노이 의과대학 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저하고 생활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많이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제가 충격파를 처음 갖고 갔더니 이게 무슨 기계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충격파를 보급을 그 나라에 보급이 됐고 재활이라는 것도 선수 재활을 제가 직접
수소랑 다음부터 시켜가지고 해다 보니까 재활이라는 것도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요, 저는 정말 우리 많은 트레이너들한테 그리고 이 길을 바라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정적으로 해야지. 저분처럼 해야지. 그렇게 갖고 되기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열정으로 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카타르, 우리나라, 베트남까지 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너로서의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저는 아파서 제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몸살기가 있으면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래도 좀 안 나을까 또 하나 먹고 저는 제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아프면 선수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열정과 사랑은 결국은 관심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저라고 왜 안 피곤하겠어요? 대표팀에 합숙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죠. 왜냐면 일과가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에 끝나는데 저녁 먹고 8시부터 밤 12시경까지 환자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자는 시간하고 또 노는 시간, 훈련 없는 시간을 재활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저를 안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해요.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신 트레이너 분들 잘 알겠지만 결국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과 관심이 이 선수, 이 사랑 정말 이것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선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생기는지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것을 내려면 선수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한 트레이너가 저한테 배운 사람이 있다면 트레이너가 제 곁을 떠나서 3년 후에 그 트레이너를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르쳐준 거에서 커다랗게 더 발전된 것이 없이 비슷한 형태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실망할 거예요. 생각하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개발했던 거 많아요. 재활도 개발한 거 많고 치료 방법도 재활한 거 많고 충격파 치료 방법도 6가지를 제가 개발했고 그것들은 뭐냐? 제 자랑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를 치료하는데 한 3일을 치료했는데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죠. 내 치료는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이한테 적합한 치료가 될 것인지 이 아이 성격은 또 어떨까? 이 아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일까? 아니면 태평한 아이일까? 그것에 맞춰서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도 그거에 맞춰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재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자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같은 치료라도 사이콜로지컬한 면도 같이 케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합시다. 그겁니다. 결국은 선수 앞에서는 아니면 내가 소속한 그 팀 앞에서는 제 자신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은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서 필요한가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안 잃어버린다면 내 발걸음이 뛰어갈 수밖에 없고 내 손길이 따스한 손길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속에 어떻게 이 선수를 멋있게 정말 잘 완벽하게 치료하고 재활시켜서 리턴 투 스포츠 시킬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 필요로 한 사람으로 서 있을까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병원과 같이 어느 병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병원 내에서 새로운 그 재활 그리고 자기가 다쳤고 싶어서 다친 선수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일부러 다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손길이 그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재활하고 그리고 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일상생활 그리고 또 스포츠팀에 복귀하는데 조그마한 일익을 담당하려고 그냥 지금 병원들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정말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흥미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가대표 축구팀 의무팀장 그리고 박항서 감독 그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의무팀장으로서 활약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